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최호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업무 관련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 등 신경 써야 할 요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모니터하고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시스코가 기업의 이런 숙제를 해결할 대안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시스코의 신유미, 김민수 프로께서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보안과 SAP 영역도 함께 모니터링하기를 주제로 시스코 앱 다이나믹스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스코어에서 앱 다이내믹스를 담당하고 있는 신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코 앱 다이내믹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네, 그럼 바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약 50분 동안 발표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보안과 SAP 영역도 함께 모니터링하기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이거를 사용하는 고객이 접근을 할 때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웹 서버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가는 그 이제 경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본적인 틀에서 최근에 많이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거냐고 하면 조금 더 나은 빠른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소어 아키텍처라든지 뭐 에자일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이런 성능을 빨리 이뤄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복잡한 환경일수록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가 문제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 흘러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고 이런 환경은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유기적인 형태로 이렇게 숨쉬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환경들을 가시는 고객분들이 이야기하시는 페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 환경이 이제 변화가 됐고 더 이제 인핸스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다 보니 내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들이 많아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이 많고 만약에 성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근본 원인을 찾아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관리를 하기 복잡해지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이 복잡한 환경에 대한 가시성이 획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환경은 이제 더 인핸스가 됐죠.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체계는 아마 기존의 방식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관리하는 팀들이 여전히 데브옵스 팀, 아니면 인프라 팀, 네트워크 팀, 시큐리티 팀 이렇게 각각 자기들의 포인트로 각각의 관리 툴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가시성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이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니터링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니터링이라고 하면은 그 역할은 알람이 울리고 이벤트가 이제 발생이 되고 이걸 대시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어떤 샘플링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형태로 되는데 여기에 이제 모니터링의 KPI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떤 서버에 대한 가용성, availability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발전함에 따라서 모니터링 툴들도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시성 아니면 observability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거는 모니터링 툴의 기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루트 커즈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이걸 분석하는 데이터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KPI 기능 이제 키 역할은 어떤 성능을 좀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더 진화된 모습이 어떤 거냐고 하면은 저희 시스코에서는 FSO라고 부르는 그게 있습니다. Full Stack Observ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가용성이나 성능을 더 인핸스를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경험을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이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는데 요거에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데브 팀하고 시큐리티 팀하고 오퍼레이션 팀 관련된 팀들이 다 같이 하나의 툴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발전된 형태로 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환경이 복잡할수록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더 많은 것을 봐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봐야지만 그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데 그거를 시스코의 앱다이나믹스라는 제품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진화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모바일 앱, 지금 보시는 모바일 앱이 있는데 그 모바일 앱이 사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그 밑에 수많은 레이어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웹 서비스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고 시큐리티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거를 고객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어느 요소 하나에서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고객은 아 이거는 나쁜 앱이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저희 시스코의 Full Stack Observability는 이렇게 레이어링을 딱 해놨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환경이 복잡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지만 사실은 기본 틀 말씀드렸던 이 레이어링 된 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골자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제공해 드리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바일 단 애플리케이션부터 그 다음에 서버에 있는 각종 서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든 거를 연결해서 엔드투엔드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을 해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지금 보통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툴 이러면은 자바 모니터링 툴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주제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SAP 전용 언어이죠. 아밥 언어라든지 SAP의 데이터베이스,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거를 오라클이나 자바 이런 거를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가시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넓게 더 확장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툴 시스코 앱다이나믹스가 어떤 거를 제공해 드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던 사용자 단,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이 사용자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뭐 위치 정보, 어떤 경로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단, 뭐 자바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뭐 아밥 언어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플로우맵에 대한 가시성을 획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궁극적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성능, 뭐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뭐 오래 걸리는 쿼리가 무엇인지 지금 세션이 얼마나 물렸는지 이런 정보를 획득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정보들은 APM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주는 요소들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만의 스페셜티가 있습니다. APM 솔루션이 하는 것 이상으로 더 해야 되는 요소들이 어떤 거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개의 토픽이 있습니다. SAP 영역하고 코드 레벨 보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SAP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지금 마이그레이션이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화가 좀 많으면은 시스템에 이슈가 있고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로그4j나 아니면 스프링 취약점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큰 사고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도 이제 모니터링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시스코의 앱다이나믹스를 통해서 기본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SAP 모니터링, 코드 레벨 모니터링까지 다 같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시스코가 네트워크나 이렇게 장비 관련 비즈니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발표를 들어보니까 많이 알려진 이제 APM 영역뿐만 아니라 앱다이나믹스로 SAP 영역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보안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몇 년이 되기는 했는데 시스코가 네트워크나 장비를 잘하는 회사로 모두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그 영역을 좀 확장을 해나갔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앱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제품인데 2017년에 시스코가 앱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영역에 대한 거를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앱 다이나믹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보겠는데요. 김민수 프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신유미 프로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앱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APM의 성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사실 SAP라는 이 블랙박스 같은 영역에 대해서도 앱 다이나믹스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우선 앱 다이나믹스 같은 APM 솔루션들은 흔히 지원하는 커먼 애플리케이션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자바, 파이썬, 뭐 고, PHP 뭐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지만 SAP는 유독 자기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ABAP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ABAP 언어는 커먼한 애플리케이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 영역이라고 많이들 보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답답함 그리고 가시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저희가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앱 다이내믹스는 ABAP 언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ABAP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리고 SAP 시스템을 제가 언급을 하면 두 가지를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SAP 솔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랑 경쟁하는 제품인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SAP 솔맨, 솔루션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SAP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 다이내믹스와 SAP의 솔맨 같은 경우는 더 같이 상호작용을 하여 더 좋은 시너지를 내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그러면 APM 벤더들도 SAP를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떤 부분이지?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그런 다른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는 SAP 시스템의 특정한 부분들에 의존을 하여 매트릭들을 가져와서 이제 대시보드를 시각화하는 반면에 저희 앱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ABAP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ABAP 언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퍼포먼스나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앱 다이내믹스가 ABAP 에이전트가 있고 ABAP 언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SAP로부터 직접 저희가 인증을 받은 부분입니다. SAP의 왼쪽에 보시면 SAP Certified Solutions 디렉토리에 직접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앱 다이내믹스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인증을 받았냐라는 것을 상세하게 볼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ABAP 에이전트를 통해서 SAP 환경을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신유미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PM의 이제 기본 기능들을 다 앱 다이내믹스가 제공을 하지만 SAP 환경에서도 그럼 동일하게 제공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거기에 뭐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네,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end-to-end SAP GUI나 뭐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SAP 사용자에서부터 하나 DB까지 앞단에서부터 뒷단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실시간 트랜잭션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얼핏 말씀드렸는데 SAP GUI, SAP GUI라고도 또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SAP GUI는 느리다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약간 흔히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P GUI를 하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레이턴시 때문에 문제였는지 혹은 SAP AP 서버 혹은 DB 쪽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시성이 필요한데 그 가시성 또한 저희 앱 다이내믹스가 제공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S4 하나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SAP Fiori 또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P GUI, SAP Fiori, 뭐 웹 GUI, 뭐 BSP, 뭐 FPM, 웹팀 프로 기반인 그런 다양한 유저 인터페이스들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SAP 솔맨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SAP 솔맨이나 이런 다양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정적 임계치 값을 사용해가지고 뭐 60%, 70% 이상이 되면 나한테 알림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지만 저희 앱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동적 임계치를 사용하여 이상 징후를 실시간을 감지하기 때문에 예측 단계에서부터 방지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앱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뭐 APM 솔루션들처럼 소스 코드 레벨을 쭉 드릴다운 할 수 있지만 SAP ABAP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정확히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ABAP 코드가 원인인지 DB, 인프라 또는 뭐 외부 연결이 문제인지 즉시 구분하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 다이내믹스라는 이제 APM 솔루션으로서 이제 SAP와 SAP가 아닌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큰 특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몇 가지 이제 데모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데모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어떻게 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자세히 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왼쪽 부분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고객이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이고 오른쪽에는 SAP ERP 시스템이죠. 이 두 가지가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한 가지의 뷰로 통해서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왼쪽 상단에 비즈니스 트랜잭션이라는 탭을 제가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쭉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들이 딱 보이는데요.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앱 다이내믹스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쿠팡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쿠팡에서 품목을 검색하는 것과 품목을 이제 카트에 담고 그리고 결제하는 이 세 가지의 서비스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서비스를 나눈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SA, SOA, 하이브리드 형태의 다양한 정말 복잡한 아키텍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됐을 때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느 서버를 걸치고 어느 DB를 걸쳐서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 기반으로 또 식별하여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하나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티어 사이에 소통하는 게 바로 이 세일즈 오더라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딱 경고등이 딱 들어와 있죠. 이 경고등이 뭐지? 라고 해서 제가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하이라이트 된 그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스파이크가 쭉 친 게 딱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게 이상 징후를 감지했었을 때 보이는 화면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로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이제 밑에 상세 트랜잭션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랜잭션들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 두 가지의 티어 사이에 이제 소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 상단에 보시면 User Experience Slow, 사용자 경험이 느렸다라고 명확히 표시가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 아래 포텐셜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뿐만 아니라 이 상단에 데이터 콜렉터라는 이 탭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지금 SAP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정보들이 이제 눈에 팍팍팍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한 이유는 SAP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T코드, 예를 들어서 SE30, STAD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쭉 일일이 뽑아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정보들이 보이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SAP 클라이언트, 트랜잭션 ID, 유저 ID, 그리고 ABAP 스테이트멘트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세일즈 오더라는 이 서비스에 느렸는데 왜 느렸을까? 라고 화면을 다시 보게 되면 저 아래 스타트라는 초록색 박스가 있는데요. 저기서부터 콜이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ERP 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고 저희가 NGW라는 게이트웨이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한눈에 제일 느렸던 메소드와 서비스 콜과 에러가 있다면 에러까지도 볼 수 있는 서머리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더 상세 정보, 콜 그래프, 스택 트레이스를 나는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콜 그래프라는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 정확한 이루어졌던 그 스택 트레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쭉 나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ABAP 에이전트가 있고 ABAP 소스 코드까지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하이라이트된 펑션을 한번 보시면 맨 끝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CM004 그리고 땡땡 18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CM004라는 ABAP 오브젝트의 18번째 라인이 실행이 되는데 오른쪽에 337ms가 걸렸다라고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상세 정보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메인 페이지로 들어와서 지금 SAP 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나는 전체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해서 문제되는 구간들만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시면 이 오른쪽 상단에 트랜잭션 스코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한눈에 벌써 에러가 어느 시간대에 일어났고 또 어느 부분에서 느렸는지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화면이죠. 제가 마우스 커서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가지고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저 시간대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서머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 상황에 있었던 그 시간대에 있었던 이벤트들 또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냅샷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스냅샷을 통해서 어떠한 콜 그래프,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의 펑션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느렸는지 또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맨 밑에 라인을 보시면 POJO, Plain Old Java Object, 자바 언어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맨 오른쪽을 보시면 HTTP2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저 펑션이 실행하는 게 두 가지 HTTP 콜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HTTP 콜에서 어떤 게 더 느렸느냐라고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두 번째 HTTP 콜이 대략 한 25초 정도 걸렸고 상단에 있는 박스를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더 자세한 상세 정보까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좋고 한데 사실 SAP 쪽 분들은 나는 SAP 쪽만 보고 싶어.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부분들은 나는 어플리케이션 팀이니까 나는 이것만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져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각각 팀마다 중요한 KPI와 매트릭만을 꾸려서 저희가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대시보드를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SAP BC 팀 분이 지금 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면 뭐 log statistics, 그다음 work process, background jobs, 그다음에 idoc error 이렇게 SAP BC 분들이 꼭 봐야 되는 화면을 딱 이렇게 나열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대시보드는 이것 또한 뭐 다양하게 뭐 SAP ERP 퍼포먼스를 보거나 뭐 ERP KPI 그리고 idoc error 모니터링 하고 쭉 이렇게 다양한 SAP 관련된 정보들만 수집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대시보드의 데이터와 비슷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T코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ST05, STAD, SE39, SM21 뭐 10가지 넘는 이런 T코드를 일일이 입력해가지고 로그 덤핑이나 파싱을 해가지고 봐야 되지만 앱 다이내믹스 통해서는 이렇게 한눈으로 쉽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고객이 있나요? 라고 흔히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이제 고객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3M입니다. 3M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3M 같은 경우는 SAP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 기존 시스템에서도 에러가 많이 있고 그 운영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떻게 이거를 다뤄야 될지 어떻게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고도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접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 다이내믹스 통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걸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여정에 사용을 함으로써 지금 고도화 작업이 끝난 운영 환경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얻은 그런 고객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객 사례는 세페이드라는 바이오 리서치 기관입니다. 세페이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코비드 백신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바이오 리서치 기관인데요. 여기 또한 SAP 장애 대응이 항상 뭔가 터지고 나서 뒤늦게 뭔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미리 프로액티브하게 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AP 환경을 ABAP 에이전트 그리고 자바 에이전트로 SAP와 SAP가 아닌 환경에 대한 전체 가시성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고객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앱다이맥스는 구축형고는 사스형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일단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앱 다이내믹스는 이제 오랫동안 APM 솔루션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마켓에서 구축형과 사스형 둘 다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방식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 방식은 되게 심플한데요.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 방식으로 에이전트들을 이제 AP 서버나 뭐 이런 것들을 OS 레벨 단에 설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 서버를 통해서 정보들을 수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AP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 버전도 지원을 하는지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AP가 예전 뭐 ECC 6.0 버전 때도 있는데요. 그 버전 때도 지원을 하며 이제 S4HANA 최신 버전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SAP BTP도 함께 사용할 예정인데 이것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이것도 질문이 있네요. 네. 네, SAP BTP는 사실 SAP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테릭 모니터링 형태로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림은 어떻게 받나 이것도 궁금한가? 네, 알림 또한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계치 값을 저희가 앞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얘가 스스로 습득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원하는 그런 값이 정확히 수치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일일이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데 그 값을 알림을 또 받으실 수가 있고 이 알림은 뭐 SMS나 뭐 이메일이나 뭐 다양한 형태로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종류를 지원하는지, 그다음에 SAP 사이베이스도 지원을 가능한지 이것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DB 종류는 되게 많이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뭐 DB2, 뭐 오라클, 뭐 지금 사이베이스도 저희가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 하나DB 또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또 발표를 이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 SAP 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특장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특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ecure Application이라는 기능입니다. Secure Application은 앱 다이내믹스 에이전트에 탑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보안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기능입니다. 여러 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키 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안 위협 감지, 그러면 취약점 감지,
그리고 외부 API 보안 강화가 이제 키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취약점 판단하는 기준은 저희가 글로벌하게 사용하는 CVE, Common Vulnerability and Exposure, 그 다음에 CVSS, 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 이 두 가지 취약점 판단을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취약점들을 저희가 파악하느냐라고 하시면 Log4j, 앞서 말씀드렸던 아주 크게 터졌던 Log4j, 스프링 취약점, 그리고 흔히 있을 수 있는 RC나 SQL 인젝션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감지를 하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Secure Application 또한 제가 이제 데모 화면을 또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데모 화면을 이제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Secure Application 대시보드인데요.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를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제가 하이라이트된 박스를 보게 되면은 Top Recommended Action.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애플리케이션들의 다양한 취약점들이 있는데 이 취약점들이 아주 우선순위를 저희가 매깁니다. 어떤 게 제일 이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인지 이제 쭉 매기는데 그 순서대로 탑 3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추천하는 이 액션들을 통해서 그런 취약점들을 빨리 더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쉽게 이제 오버뷰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attack, 공격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공격이라는 게 위험한 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공격이 이제 노출됐었을 때 제가 얘가 노출된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블락될 수가 있고 시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여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떠한 공격들이 들어왔는지 지금 보시는 Log4j, SQL 아니면 RC 이러한 공격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상단에 이제 두 번째 탭에 가시면 이제 Applications라는 정보인데 이제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지금 보강이 되고 있는지, 보안적으로 보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흔히 취약점이 많은 Java, .NET 그리고 Node.js 언어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탭, Business Transaction. 제가 SAP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서비스 기반이죠. 이게 또 서비스 기반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뒤에 환경이 너무나도 복잡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정확히 취약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건 오더. 결국에는 어떤 오더를 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첫 번째 이제 중간에 이제 왼쪽에 있는 탭을 보시면 vulnerabilities, 취약점이 대략 260개 정도 있는데 그 밑에 어떠한 이제 취약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attack, 어떠한 공격들이 들어왔는지, 로그J, SQL, 아니면 malicious IP, 이런 공격들이 있고, 사실 이 세 번째, API findings,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롭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외부 API 보안 관련한 정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저희 애플리케이션 인하우스로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고객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외부 API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외부 API에 대한 취약점들이 되게 많고 보안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세 정보를 또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디스크립션까지도 저희가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APM 솔루션이니까 당연히 소스 코드 레벨까지 다 볼 수 있지만 그거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 Log4j 2.14.1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매우 취약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보시면 왼쪽에 박스를 보시면 Remediation Candidate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후보자를 이제 선택을 해주는데요. 2.17.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취약점을 얼른 대응해라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 라이브러리와 연관되어 있는 취약점 상세 정보를 또 밑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또 다른 옵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까 전에 2.17.1 버전이었지만 2.12.2, 2.15, 2.3.1 이러한 버전들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오른쪽에는 사실 이 취약점에 대해서 정확한 상세 정보를 주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서 이 취약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감지가 됐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사실 라이브러리를 항상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생기긴 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저희가 further remediation 옵션, 다른 옵션을 통해서 이 취약점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 attack,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블락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도 올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공격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상세한 정보를 또 확인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로그제이 공격이 들어왔고, 다행히도 이거는 블락한 사례이고요. 1초 정도 공격이 지속됐다라고 보여지고, 오른쪽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 공격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엔트리 포인트가 어디고, 클라이언트 IP는 뭐였고, 또 네트워크 플로우는 또 어디였고, 뿐만 아니라 이 스트랙 트레이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히 개발자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함께 저 코드단에 이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얼른 빨리 감지를 하고 어떠한 인사이트를 확보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observation, 관찰이죠.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을 읽는다든가 읽으면 안 되는 파일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관찰, 뭐 다양한 이런 observation들의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앞서 설명드린 attack과 비슷하게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택 트레이스를 또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함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논을 하시면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ecure Application, 앱 다이내믹스는 이제 APM 기능으로서 성능만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플리케이션의 보안까지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팀과 그리고 보안 팀이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또 누가 사용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제가 두 가지의 또 고객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시스코입니다. 네, 시스코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큰 IT 기업인데요. 저희도 저희만의 인하우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실 뭐 이 취약점들의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또한 Secure Application 기능을 통해 다른 솔루션이 캡처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감지하고 로그4j 문제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98% 정도 감소가 되었으며, 리스크를 완화하며 아마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8 밀리언 달러, US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얻은 고객 사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고객 사례는 오토네이션이라는 고객입니다. 오토네이션은 뭐 롯데 렌트카, 뭐 소카, 카플레 뭐 이런 렌터카 업체들이랑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토네이션이 사실 MSA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썼기 때문에 자주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주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이 취약점 노출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몇 주가 걸리던 이 시간 소모적이고 구식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 빠르게 대응과 알림받는 관리 체계가 Secure Application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앞서 이제 신유미 프로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저희 세션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희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데이터를 보여드리는지 이런 거에서 이제 주력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APM 하면은 보통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 주변에 이제 것들이 같이 성능 모니터링 아니면 무슨 수치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 이게 이제 메인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와 경쟁하는 다른 업체들도 그 영역을 열심히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가지고 계신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변화가 되고 있는 환경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화가 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의 스페셜티, 지금 APM 기능뿐만 아니고 SAP 영역에 대한 것도 기본 자바 모니터링 하는 거와 동일하게 코드 레벨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코드 레벨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견되는 취약점도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룩해낼 수 있는 게 저희 시스코의 앱 다이나믹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능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설문조사에서 간단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발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 동안 앱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보안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아마 그 귀를 쫑긋 세우고 다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도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요.
여유 있게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면요. 클라우드 전환과 컨테이너 도입 등으로 옵저빌리티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벤더 솔루션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앱 다이내믹스는 스플렁크 등 유사 솔루션 대비 어떠한 유니크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이제 회사에서 직접 채용하시는 분들은 가장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앱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시스코로 인수된 지가 201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2008년부터 비즈니스를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클라우드 전환이나 컨테이너 도입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객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고객분들이 그 환경만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보통은. 기존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성능이 조금 빨리 대처돼야 되는 부분을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만들어서 구성을 하시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 클라우드 모니터링 필요합니다. 기존의 환경도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이게 엮여서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앱다이내믹스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스플렁크나 뭐 일라스틱 서치 이런 것들 아주 좋은 툴입니다. 저도 사용을 해봐서 아는데 좋은 툴입니다만 저희가 조금 굳이 이제 비교를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를 여쭤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어떤 이제 좀 레디가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말씀드렸던 SAP나 아니면 자바나 어떤 뭐 AWS의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빠르게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니터링 툴이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부분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파악을 하고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앱 다이내믹스가 지원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수작업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아마 특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E2E 가시성은 패스상 모든 노드들에 대한 가시성을 말하는 건지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E2E 가시성이라고 했었을 때는 패스상 모든 노드에 대한 가시성이 또 맞고요. 근데 저희가 end-to-end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사용자 관점에서부터 저희가 바라봅니다. 사용자 관점이라고 하면 프론트엔드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뭐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웹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iOS, 안드로이드 기반 혹은 뭐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걸 모든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백단에 있는 DB까지의 전체적인 이 구간을 저희가 end-to-end라고 부르는데요. 이 end-to-end에 대한 전체적인 그 가시성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특정 시점에 기업의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될 경우 어떤 원인으로 성능이 저하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히 이제 특정 시점에 이제 네트워크 성능이라고 했을 땐 사실 사용자가 앞단에서 뭔가 요청을 했을 때 자주 일어나는 그런 요청에 대한 뭐 느린 응답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앱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단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뭐 네이버를 통해서 뭔가를 검색을 했는데 느렸다. 왜 느렸냐라고 파악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TCP 리커넥트 타임, 뭐 서버 리스폰스 타임, 뭐 아니면 리소스 패치 타임에서부터 많은 상세 정보들을 쭉 가져오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간에서 뭔가 느렸기 때문에 내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혹은 네트워크는 정상적이었는데 서버 단에서 이걸 처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혹은 뭐 DB 쪽에서 락 걸려서 이게 뭐 응답이 안 오고 계속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답답했다라는 이런 명확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좀 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끊어서 드릴게요. 사용자가 많은 시간대는 당연히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할 텐데요. 예, 이에 대해 자동으로 리소스를 추가 할당하는 롤을 지정해 놓을 거고요. 추가로 사용자 수에 따라 리소스 할당률 롤을 만들어지게 하는 것과 시스템 자체에서 자동으로 리스 확장 시에 차이가 있는지 기존 사례들을 보면 어떠했는지 비교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답변으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아까 김혜수 프로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어떤 상태가 보였을 때 그거에 알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넣는 레미디에이션에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뭐 고객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표준화해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스코가 앱 다이나믹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제품은 앱 다이나믹스하고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 되는데요. 인터셀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제품인데, 앱 다이나믹스에서 가져오는 성능 데이터, 성능이 느리다, 뭐 빠르다 이런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리소스가 확장돼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리소스가 너무 과대하게 많이 할당이 돼서 줄여도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를 같이 이제 가시성을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 가시성을 제공해 드림과 동시에 그거에 대한 거를 자동적으로 액션이 들어갈 수 있게끔도 이제 설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좋은 이제 번들링이 돼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장 잘 쓰시는 고객분들은 뭐 AWS는 애저, 이렇게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빨리 뭔가 할당이 되고 그런 건 좋은데 비용에 대한 게 항상 나중에는 컨선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만 사용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런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소스를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결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밥 코드 드릴 다운의 경우 그 코드가 원 SAP 코드인지 아니면 레거시 코드로 애드온한 것인지 이것도 파악이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ABAP 코드 드릴 다운을 할 때 사실 그 T 코드는 사실 뭐 SAP에 벌써 이제 뭐 네이티브하게 되어 있는 트랜잭션 코드지만 이제 ABAP 언어로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모니터링 하게 되면은 뭐 커스터마이즈된 뭐 Z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커스터머 볼턴 CBO를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정확히 실행이 되는지 저희가 정확히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레거시 코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져온 건지 아니면 뭐 스탠다드된 부분에서 이제 가져와서 실행을 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식별하여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시스코 화상회의 시스템을 본 적이 있습니다. SAP는 사용 속도가 느리지 않는가요? ERP도 SAP 아닌가요? 그런 질문이 있네요. 네, 아마 저희 시스코 제품 많이 아시는 분이 이렇게 질문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네, 화상회의 시스템 잘 이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성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트러블 슈팅하는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이 있어서 그거와 결합해서 아마 성능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SAP 관련된 부분은 좀 이제 화상회의 쪽은 좀 별개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말씀하신 ERP 부분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스코와 앱 다이내믹스의 결합으로 인해 네트워크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규모와 보안성에 대한 기초한 가시적 정보가 제공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이거는 저희 김혜수 프로님께서 제가 대답해 제가 주시면 그럼 좋을 것 대답을 같아요.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앱 다이내믹스가 시스코로 인수되면서 사실 또 한 가지의 사실 특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네트워크 모니터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네트워크는 안타깝게도 뭐 레이어 3 아래 뭐 라우터 스위치 이런 부분의 네트워크 모니터링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네트워크 흐름을 모니터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서버들이 쭉 구축이 되고 그 사이사이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을 통해서 이제 경로를 타고 이렇게 뭐 이제 응답을 하고 하는데 그 응답 속도가 느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SAP 그 뭐 AP 서버 예를 들어서 AP 서버에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또 식별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는 아니지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네트워크 흐름까지도 저희가 식별을 하여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아까 이제 그 화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신 것 같은데요. 앱 다이내믹스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모니터하고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데 SAP 영역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그다음 알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지 이걸 물어보셨네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앞서 발표를 했을 때 사실 살짝 언급은 했었는데요. 저희 앱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합니다. 근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사실 시간적인 소요가 걸립니다. 한 2주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데이터가 수집되면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스탠다드라이즈된 이제 평균치를 얘가 정확히 파악을 하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상적인 뭐 이상 징후가 이제 감지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알림이나 이런 것들을 뭐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ABAP 에이전트가 뭐 자바 에이전트가 뭐 자바 언어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하듯 ABAP 에이전트가 SAP의 ABAP 언어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보안 영역과 SAP 영역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네, 제 답변 이거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시스코 앱다이내믹스를 사용하시면 이 양쪽이 다 이제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판단하는 기준인 CVE와 CVSS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네, 그 CVE와 CVSS, CVE는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 즉 이제 제일 흔한 뭐 취약점들이나 이런 뭐 취약점들에 대한 정보들을 쭉 나열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어떤 그 판단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CVSS는 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입니다. 사실 취약점이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가지 취약점이 있는데 어느 거 먼저 해결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CVSS입니다.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거죠. 그 취약점이 어떤 게 더 크리티컬한지. 예를 들어서 Log4j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SQL 인젝션이나 Log4j나 RC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라고 했었을 때 CVSS 기준으로 판단하여 Log4j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뭐 RC, 그 다음에 SQL 인젝션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자, 이제 라이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이센스 저희는 이제 깔리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서버가 있으면 그 안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하나 설치가 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라이센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고객이 갖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를 파악하고선 저희가 라이센싱을 정확히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궁금하시고 앱다이나믹스가 궁금하시고 우리 환경에 적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를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라이센싱에 대한 것도 클리어하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도 이제 보안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많은 API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가 사용되는데 API 자체가 가진 설계상 오류나 잘못 설정된 권한, 취약점 등은 그 게이트웨이도 탐지할 수가 없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시스코가 가진 대응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사실 API 게이트웨이의 역할과 저희가 이제 대외 API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뭐 역할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API를 사용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대외 API를 사용하실 때 그 API 자체에 대한 취약점이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의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리며 또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API 게이트웨이가 이제 하는 역할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안은 사실 API 게이트웨이가 따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API 게이트웨이가 아닌 사용하시는 그 대외 API에 대한 그 보안이나 보안 위험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애플리케이션 버전별 취약점 분석, 확인 기능도 제공되나요? 라고 문의하셨네요. 네, 어플리케이션 버전 요즘에는 뭐 배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포한 그 버전 그리고 그때 성능이 어땠는지 새로 배포한 거는 더 나아졌는지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모니터링으로 공격의 상세 로그를 확인한 후에 대응 및 수정 작업이 필수인가요? 그 다음에 차단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그냥 두어도 다음에 막히지 않나요? 대응 수정 작업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격의 상세 로그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뭐 성공적으로 막았다라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제가 이제 이게 좀 알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축구를 하다 보면 골키퍼가 있고 또 상대방 선수가 골을 찼는데 골키퍼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막을 수 있다라는 장담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뭐 보강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 라이브러리나 뭐 다른 다른 이제 부분들이 이제 노후화해가지고 취약점들이 계속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로그 상세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어떠한 뭐 약점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른 빨리 대응하시기를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MSA 구현 중이라면 대상 앱 로케이션의 수와 종류가 상당하고 의존성도 복잡할 텐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앱 로케이션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시보드나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을 저희가 모니터링 값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거를 보시면서 이게 정확하게 어로케이션이 된 건지 맞는 숫자인지 더 필요한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상 앞으로 한 2개 정도 질문을 더 해볼게요. 기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관점에서는 시스코의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에 일종의 사일로 방식의 IT 인프라로 인해 많은 관리와 그만큼의 관리 툴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를 알고 불러주시는 고객분들은 인제 저희를 알고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사용하시던 모니터링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 놀랍게도 고객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니터링 툴들이 뭐 APM 포함해서 뭐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 10가지가 훌쩍 넘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툴들을 저희가 보통은 이제 사일로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툴의 역할을 저희가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솔직히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APM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함과 동시에 APM에 관련된 기타 요소들을 같이 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이 되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일로 모니터링 툴들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전체 인프라스트럭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대처하실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아까 그 사례 발표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시스코가 이제 앱 다이내믹스를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로그4j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98%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 굉장히 높은 수치라서 인상이 남는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오로지 앱 다이내믹스가 로그4j 문제를 파악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순수하게 이제 그 역할이 로 98%가 감소가 됐는지 그걸 질문을 하셨네요. 네, 그 다른 요소가 기여한 부분을 제외하고 앱 다이내믹스가 로그4j 문제 파악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로그4j 취약점이 터졌을 때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벌써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었고 취약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었고 시간 소모가 엄청나게 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앱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드 레벨 단까지 그리고 라이브러리까지 다 이거를 가시성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 게 바로 파악이 되며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가 CV와 CVSS 데이터에 딱 일치하는지에 바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log4j 지금 취약점들이 있구나라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고객 사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예, 오늘 주제가 이제 SAP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앱 다이내믹스가 SAP형만 모니터링하는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SAP 외에 자바 어플리케이션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모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마지막 질문, 피날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SAP하고 보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저희 APM 모니터링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AP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지고 계시는 각종 언어로 이루어진 어플리케이션들, 자바 어플리케이션, 노드, 뭐 요즘에는 스칼라, 고 이런 것도 사용을 하시죠. 그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와 연결이 되어 있는 SAP 시스템까지 모두 다 같이 파악하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툴이 앱 다이내믹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이거를 다 이룩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 채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은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페인 포인트를 항상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앱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오늘 보여드렸던 기능뿐만 아니고 원래 APM에 잘하는 그 기능, 자바, 다른 랭귀지들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스트럭처 이것까지 함께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포인트로 운영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두 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떻게 오쇼 TV 통해서는 시스코 앱 다이나믹스를 처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 좀 많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고객분들은 항상 성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으십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저희 시스코 앱 다이나믹스처럼 기존에는 모르셨지만 이렇게 잘 역할을 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우리 시스템에 맞는지 한번 적용해 봐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발표를 하는데 저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었지만 길면 길지만 또 저한테는 좀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SAP 영역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느리다고 하는데 어디가 느린지 파악도 못하고 블랙박스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앱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정말 전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하여 업무에도 좀 수월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SAP를 사용하시는 그 사용자분들의 또 답답함 또한 또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사실 그 시스코에 전혀 모르던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네,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웨비나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